출근 준비를 하는 희선 씨의 아침 풍경은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머리 풀까? 그러더니 옷장이 아닌 냉장고 문을 여는 희선 씨. 냉장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뭐랍시오, 이건 바지 아닌가요? 옷이 왜 냉장고에 있는 겁니까? 이거?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침대 밑에서 윗도를 꺼내는데 심지어 화분 속에도 뭔가를 숨겨놓은 희선 씨. 이거 뭐 보물찾기가 따로 없군요. 그렇게 일일이 찾아 입은 후에야 집을 나서는 희선 씨. 대체 희선 씨는 왜 집안 곳곳에 옷과 물건들을 숨겨놓은 것일까요? 잠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왁싱숍에 도착한 희선 씨. 그런데 희선 씨가 가게에 들어서던 그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게에 괴한들이 침입한 모양인데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희선 씨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는 남자들. 설마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려는 걸까요? 아이고, 이거 희선 씨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저 이제 입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네? 옷을 가져가지 말라뇨?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이거나 입어. 그러더니 희선 씨의 옷과 금품들만 챙겨나가는 남자들. 아,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나쁜 자식들아! 대체 저 남자들은 누구고 또 왜 희선 씨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늦은 저녁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네 남자. 그런데 즐거워하는 세 사람과는 달리 상철 씨는 어쩐지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저 이모 여기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아, 나 먼저 일어날게. 아, 왜 형님? 한 잔 더 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안, 내가 가볼 데가 있어서 그래. 다음에 보자. 어? 서운해하는 동생들을 뒤로 한 채 결국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철 씨.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싶은데요. 분위기를 시켜야 되나? 아이씨. 야, 막내 빨리 술 한잔 시켜봐, 술 좀. 잠시 후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서두른 상철 씨. 그런 상철 씨의 뒤를 누군가 몰래 뒤쫓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준성 씨였는데요. 대체 준성 씨는 왜 상철 씨를 미행하는 걸까요? 상철 씨가 찾아온 곳은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세요. 상철 씨. 희선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 너 없이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다시 만나자, 어?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 그랬죠. 당신이 이러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희선아, 제발. 당신 만날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요. 아하, 상철 씨 헤어진 연인 희선 씨를 잊지 못해 찾아온 거였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준성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 나쁜. 네가 약속을 어겨? 설마 세 사람 삼각관계입니까? 잠시 후 희선 씨의 집을 찾아온 한 사람.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바로 준성 씨였는데요. 태연한 준성 씨와는 달리 희선 씨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입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왜 그렇게 놀래?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역시 보통 관계는 아닌 듯 싶은데 대체 두 사람 무슨 사이일까요? 잠시 후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몰라서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상철 씨랑 정말 헤어졌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좀 전에도 만나던데 둘이. 그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전 정말 정리했어요. 제발 믿어줘요. 상관없어. 난 받아갈 거면 받아가면 되니까. 준성 씨 대체 희선 씨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설마 희선 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하는 희선 씨. 준성 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 이르는 걸까요? 그런데 벗은 옷을 준성 씨에게 건네주는 희선 씨. 보아하니 준성 씨가 받겠다고 한 물건이 이 옷이었나 본데요. 그런데 옷의 상표를 확인하던 그때 야, 너 밖에서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다 봤거든? 아하, 이제 보니 준성 씨 고가의 물건을 빼앗으려던 거였군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 준성 씨.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습니다. 희선 씨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물건들을 숨겨놓은 모양인데요. 하지만 이를 어쩝니까? 결국 모두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놓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우리 약속 잊지 마. 대체 두 사람이 한 약속이 뭐기에 희선 씨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나왔어. 아니야? 날 먹자. 그냥 자, 그냥 자. 아하, 이 세 사람은 형제였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빼앗아온 물건들을 보여주는 준성 씨. 형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지금 그 여자 집에 갔다 오는 길이거든. 오, 집에까지 갔다 왔어? 빨리 끝내야 우리도 한탕 해먹지요. 세 사람 모두 한통속이었군요. 그때 준성 씨가 서랍에서 웬 수첩 하나를 꺼내옵니다. 형, 이거 한번 검색해봐. 오케이. 상표 확인 좀 해볼까? 그러더니 동생이 빼앗아온 물건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두 형제. 가방 220만. 가방. 바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형들이 금액을 알려주자 수첩에 품목과 금액을 적는 준성 씨. 대체 이 세 사람은 빼앗은 물건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장난 안 되는데. 며칠 후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희선 씨. 밤새 도둑이라도 들었는지 가게 안이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게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싸. 놀랍게도 삼형제가 희선 씨의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 세 사람은 희선 씨에게 왜 이런 겁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희선 씨, 그 사진 잊으셨어?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보여.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터넷 쫙 퍼질 텐데 괜찮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안 그럴게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대체 무슨 사진기에 희선 씨가 이렇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잠시 후 훔친 물건들을 갖고 나오는 삼형제. 자, 그만. 누나네 가려면 서둘러야 돼. 가자. 오늘 삼형제에게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는 준성 씨. 그러자 희한하게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희선 씨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대체 얼마나 당했으면 이런 걸까요?
기어이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고 나서야 가게를 나서는 준성 씨.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는 거지? 오늘이라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부턴가 삼형제가 한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에게 번갈아가며 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자택에까지 침입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옷과 금품들을 훔쳐간 것인데요. 이 삼형제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삼형제에게 어떤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삼형제와 의 충격적인 관계가 밝혀집니다. 그날 오후 희선 씨에게서 뺏은 물건들을 챙겨 어딘가로 향하는 삼형제. 왔어. 고생했어. 바로 삼형제의 누나 은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물건들을 꺼내놓는 삼형제. 참 많기도 합니다. 누나, 여기 받아낸 물건들 전부 정리해놨어. 한번 봐봐. 고생했어. 고생은 뭐 누나 위해서 하는 건데. 누나를 위해서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때 은정 씨의 남편이 온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희선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던 상철 씨 아닌가요? 아하, 상철 씨 희선 씨와 바람을 피웠던 거로군요. 아니 이거 이 시간에 왜? 몸이 좀 안 좋아서. 1,000원 들어왔네. 매형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형님? 그렇다면 삼형제는 매형의 내연녀에게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업주부였던 은정 씨는 유독 돈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은정 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는 법 없이 모두 저축을 할 만큼 돈을 아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에 대한 남편 상철 씨의 마음은 멀어져만 갔는데요. 당신 화장품이나 옷 좀 사라. 꼴이 그게 뭐냐 맨날. 보기만 해도 아까운 돈은 뭐하러 그런 데 써. 돈은 아끼고 저금하는 게 최고야. 무덤덤한 성격의 은정 씨는 남편의 뼈 있는 잔소리도 그저 흘려넘기곤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과도하게 늘어난 남편의 카드값을 보고 은정 씨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요. 설마 하는 생각에 남편의 옷을 확인해보던 은정 씨가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텔 영수증과 피임 도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은정 씨는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평소처럼 대하며 밤마다 몰래 미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야 맙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 내연녀가 바로 희선 씨였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려던 은정 씨가 순간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돌아서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다음 날 남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은정 씨.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돈도 많이 썼더라. 1억 썼나? 1억? 와, 매형이 바람을 펴? 뭐해 누나? 빨리 찾아가서 쏴줘야지. 형들도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누나, 이런 건 참으면 안 돼. 빨리 가자. 아니, 니들 매형은 됐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남편과 이혼 생각이 없던 은정 씨는 상철 씨에게 따지는 대신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희선 씨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남편의 내연녀에게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네가 만나는 남자 와이프. 우리 얘기 좀 할래? 대체 은정 씨는 희선 씨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어색한 야산으로 끌고 가 희선 씨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 삼형제. 희선 씨가 발버둥 쳐보지만은 남자 셋을 이겨내기엔 무리였습니다. 너 벗는 거 쉬운 애 아니었어? 왜? 내 남편 앞에선 되고 우리한테는 안 돼? 벗겨. 대체 은정 씨는 왜 희선 씨의 옷을 벗기려는 걸까요? 잠시 후 누나가 시키는 대로 희선 씨의 나체 사진을 찍는 준성 씨. 은정 씨가 희선 씨의 나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단순히 불륜에 대한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복수보다 은정 씨에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걸 받기 위해서 희선 씨의 나체 사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헤어질 테니까 사진만은 지워주세요. 당연히 헤어져야지. 근데 내 남편이 너한테 쓴 돈이 1억 정도 되더라? 그 돈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 네? 아니면은 이 사진 뭐 부모한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릴까? 야 불륜녀라고 소문나고 참 좋겠네. 어? 아니에요. 갚을 테니까 사진만은 지워주세요. 그 네 1억 다 갚으면 그 매형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 썼어. 이 모든 게 남편이 내연녀에게 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체 사진을 빌미로 각서까지 받아낸 은정 씨. 은정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아닌 내연녀에게 넘어간 돈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겁에 질린 희선 씨는 바로 상철 씨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희선 씨를 찾아와 돈과 금품을 요구한 삼형제. 그렇게 세 사람은 희선 씨를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며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삼형제는 가져온 물건들을 누나 은정 씨에게 돌려줬는데요. 은정 씨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이 희선 씨에게 쓴 1억 원을 모두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상철 씨. 처남들이 가져온 물건들의 시선이 가는데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뭐야? 오늘 누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 좀 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형. 몸도 안 좋으신데 들어가서 쉬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상철 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희선아. 놀랍게도 희선 씨였는데요. 형사님, 이 집이에요. 경찰입니다. 아내 윤은정 씨 계시죠? 네, 제 아내인데 무슨 일이신지.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결국 희선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혹시 윤은정 씨 되세요? 저 남자랑 이 여자가 저를 협박했어요. 뭐? 협박? 이분들이 확실하신 거죠? 네. 윤은정 씨하고 거기 세 분 저랑 같이 서까지 동행 좀 해주시죠. 이제 네 사람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군요. 꽃뱀 같은 우리가 어디다가 찾아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당신들 한꺼번에 잡으려고 여태까지 버티고 참았다고! 뭐야? 이 진짜! 야! 일로 와. 섣불리 한두 사람만 잡혔다간 사진이 유포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희선 씨는 네 사람을 동시에 잡을 기회를 엿봤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이라 이 남편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요. 결국 동생들과
을 납치해 나체 사진을 찍고 1억 원의 양도각서를 받아냅니다. 이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며 에게 금품을 빼앗은 건데요. 참다 못한 이 경찰에 신고했고 4사람은 강도상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결국 직접 나체 사진을 찍고 범행을 주도한 막내 은 구속되고 다른 두 형제와 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결국 경찰에 끌려 나오는 삼형제와 은정 씨. 돈 때문에 사람의 모두 이게 뭡니까? 사장님, 저는 제 남편한테 뜯어가지고 그 돈을 받기란 뿐이에요. 억울하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여기 가자고요. 아니 맞아요, 예? 아니 바람피 X들은 왜 안 잡아고 절 잡아가냐고요. 내가 이러니까 당신한테 정이 안 간 거야. 당장 이혼해.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그러게 이런 못된 남자를 벌하지 않고 왜 스스로 범죄의 길을 들어선 겁니까? 은정 씨 이젠 후회도 너무 늦었습니다. 희선아, 미안해. 이제 오빠만 해. 다신 당신이랑 엮이기 싫거든요. 절대 연락하지 마요. 상철 씨 끝까지 참 못난 사람이군요.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형제들까지 파멸로 이끈 은정 씨. 모든 악의 근원은 돈에 대한 탐욕이란 걸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